이번 한 주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밖으로는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충성심 테스트를 하며 기만수를 펼치고 있고, 안으로는 대통령의 경로와 여당 대표의 국제적 개망신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여러 이슈를 하나하나 아주 깊게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단칼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번 주 정세는 완벽하게 알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휴전 선언입니다. 지난 9일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트럼프는 돌연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이건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한 문명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협박한 뒤에 나온 결정이거든요. 2주간의 시간을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아니면 핵무기까지 동원해 초토화하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번 휴전 선언은 미국 내 대선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도 실제로는 이란의 목에 칼을 들이미고 있는 셈이죠. 이란 지도부가 이 2주 하는 시간 동안 내부 분열을 일으키길 기다리는 트럼프의 인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게 휴전입니까? 이건 항복하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트럼프식 살인적 협상술의 전형입니다. 이 가짜 평화에 가면 뒤에서 트럼프는 이미 다음 타격 지점을 정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휴전 선언이 무색하게, 미해군은 지금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 선박들을 보이는 대로 다 잡아라는 명령 아래 줄줄이 납포하고 있는 거죠. 지난 22일에는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투스카우를 향해 미군이 실제로 발포하며 강제 납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이란 혁명수비대도 컨테이너선 에파미노다스호를 만납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사실상 이란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고사작전입니다. 기름 한 방울, 물건 하나 못 나가게 바닷길을 완전히 틀어지는 트럼프의 이중성,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미군 중부사령부는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차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해적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포한 선박의 화물을 압류해 미국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죠. 지금 호르무즈는 휴전 중인 평화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불꽃이 튈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이며, 트럼프는 그 화약고에 심지에 불을 붙인 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3일 BBC 인터뷰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동맹국들한테 왜 군함 보내달라, 도와달라 했냐고 물으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걔네 도움 전혀 필요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요청했냐는 질문에 그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 즉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특히 미군의 이란 공습대 기지 사용을 불허한 영국을 향해 충격적이다라며 날을 세웠고, 나토의 네이티어 국가들을 향해선 무용지물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진정한 혈맹과 기회주의자를 분류했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무역협상이나 방위비 협상에서 이 성적표를 들이밀며 동맹국들을 쥐고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죠. 영국 스타머 총리에게 석유나 캐고 이민자나 막아라고 훈수를 둔 것도 영국의 국격 따위는 상관없다는 트럼프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동맹을 파트너가 아니라 시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외교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동맹의 수장으로 믿고 가야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동맹국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현재 이란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2주간의 휴전 기간이 끝나가는데 후속 협정은커녕 지도부가 완전히 쪼개져 서로 총무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협상에서 나라를 살리자는 온건파와 끝까지 성전성단을 이어가자는 강경파가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사실상의 내전 상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명령체계가 무너져 일부 부대는 독자적인 보복 행동에 나서고 있고, 시민들은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에 지쳐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에 질식당하고, 안으로는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야말로 트럼프가 가장 원했던 그림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나서서 인류 문명의 파괴를 멈추라고 간곡히 호소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협상에 목을 내고 있다, 내 방식이 아주 잘 통하고 있다며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강대국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내역한 진실을 봅니다. 이란 정권의 몰락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제 국내로 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 방미 기간 중에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뒤통수 사진을 공개하며 엄청나게 홍보했죠. 사진 파일 이름까지 국무부 차관보 면담이라고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직접 팩트체크를 해보니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인 게리 막스였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서면 질의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은 비서실장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고요?
차관보와 비서실장은 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서는 실무자일 뿐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비서랑 만나놓고 마치 미국의 실세를 만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꼴이 된 겁니다. 장 대표는 실무상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귀국 후 간담회에서까지 본인이 차관보를 만났다고 직접 언급한 점을 보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대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이 보안을 요청했다는 해명도 공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보안이 비서를 차관보로 둔갑시켜 발표하라고 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벼워졌나 싶어 정말 부끄럽습니다. 망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논란이 터지자 장 대표는 그 사람 말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진짜 차관보였다며 수습에 나섰죠. 하지만 취재 결과 그 첫 번째 인물도 차관보가 아니라 수석 부차관보인 세스 베일이었습니다. 부차관보를 만나놓고 또 차관보급이라고 부풀린 겁니다. 장 대표 측은 차관보 대행 명찰을 달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변명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 내부 좋은 의원은 국민께 부끄러우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일하랬고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조차 대표가 공색하게 몰렸다며 탄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현진 의원은 실체 없는 방미의 낭비를 썼다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며 칼을 갈고 있죠. 특히 전직 대표인 송영길 측의 방미 행보와 비교되면서 누가 진짜 실무자를 만나고 왔느냐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대접도 못 받고 안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 현실. 보수 진영 전체의 격을 떨어뜨린 이 사태에 대해 장 대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 밖에서 망신당하더니 안에서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15%라는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는데도 당을 살리기보다 내부의 적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내에서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돕자는 분위기가 나오자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기강 무너진 군대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며 폭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를 돕겠다고 부산으로 주소까지 옮긴 진종호 의원을 향해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교체하겠다는 유례없는 협박성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김도욱 의원처럼 범보수 통합 차원에서 무공천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전부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한동훈이라는 거물을 차단하기 위해 당의 기강을 명분으로 공포 정치를 펼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보수 진영의 처참한 분열을 봅니다. 선거 승리보다 네 사람 심기와 눈엣가시 제거가 먼저인 여당의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도 폭풍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잡고 누가 내 장관을 찔렀냐며 경로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사정보를 반대 세력에게 넘겨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한 내부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은 기강 무너진 군대는 필패라며 장동혁 대표와 똑같은 표현을 쓰며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을 내부에서 흔들었다는 점에 큰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용사는 비서관들끼리 서로 메신저를 검열하고 눈치를 보는 극한의 불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가 단순한 질책을 넘어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숙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직 사회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 뒤에 있었다는 공포. 그 공포가 정권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소식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 이제 단순한 행정 갈등이 아닙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장 특공 폐지 논란을 두고 두 사람은 연일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 특공 폐지는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명백한 갈취이며 징벌적 과세라며 정 후보에게 답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정 후보는 이미 투기 목적이 아니면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오 시장은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앙정치가 배신과 망신을 얼룩진 사이 민생과 직결된 이슈를 선점해 누가 진짜 서민의 편인가를 두고 벌이는 이들의 대권 전초전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오세훈의 강공과 정원호의 수성이 맞붙은 서울 한복판의 이 권력 전쟁, 과연 누가 민심의 선택을 받아 대권 가도에 먼저 올라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국내외 이슈들 평소보다 훨씬 깊고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트럼프의 갑질부터 우리 정치권의 한심한 거짓말, 그리고 내부의 적을 찾아 헤매는 대통령의 경로까지 보시면서 혈압 좀 오르셨죠?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이토록 뼈아프게 다가오는 주가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시당하고 안에서는 서로를 찌르는 이 난국, 과연 우리 정치를 바로잡을 진짜 리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주 가장 한심했던 사건, 혹은 가장 희망이 보였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치를 깨우는 소중한 회말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치당 칼의 자부심입니다. 다음 주에 더 예리한 칼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